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근데 기자회견에서는 뭐 질문의 분야, 뭐 개수, 시간 제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사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내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정확히 어떤 것이냐 묻고 언론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풀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는데 아니 이 말인 즉슨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보십니까? 일타강사. 뭐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아,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대통령이 바라보는 우리는 보통 시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대통령은 늘 이렇게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야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비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선동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 비판이나 언론 또 뭐 야당 비판들을 다 체제를 뒤집으려는 선동으로 치부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안 돼 있다고 봐요. 시야가 이런데 이 시야가 갑자기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인 스스로는 진솔한 모습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객관적인 정세 판단, 상황 인식하에서 진실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전제가 불성립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현재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순식간에 객관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은 저는 현재로서는 기대가 없어요. 네. 기대가 없다. 만약 뭐 특검을 받겠다. 그러면 대통령의 진솔함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아마 내일은 정말 내가 솔직하게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정 운영을 더 돋보이게 앞으로 4대 개혁을 올해까지 완수하도록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대통령 현실 인식이 전혀 지금 객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진솔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본 세계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성재 앵커님,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평가의 1위가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과 비호감과 분노가 높은데 사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잖아요. 이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뭐냐. 국민을 마음 아프게 한 거 없어요.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이게 맞냐라고 국민들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용어 선택부터 잘못됐고 저는 내일 기자회견이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홍보수석실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끝장 토론하겠다잖아요. 끝장 토론할 게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관련 문제에 관해서 사과하고 공식적인 활동 안 하겠다. 이성후퇴 시킨다고 하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면은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특검 받겠다. 반위헌적인 요소 없애달라. 그거 요구하면 되는 거지 뭘 가지고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명태균 씨랑 그때 왜 통화했습니까? 공천 개입했습니까?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이런 육성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토론할 거예요. 이 인식과 용어와 대응부터가 지금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강요하는 기자회견이에요. 설득도 아니에요. 나 진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억울하다니까 정책성과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알아줘요. 어제 성태윤 오늘 안보실에서 딱 이렇게 정책성과 얘기하잖아요. 그게 위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이후에 조금씩 뭐 명태균 씨 뭐 부적절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냐고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기자회견이 아직까지는 예상이 된다. 한심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잘못 보는 건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제 성태윤 정책실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우린 이걸 잘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지금 주요 국가 중에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가 제일 안 오르고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미국은 사상 최고치 막 찍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경제위기에서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잘했다는 자찬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여사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선동이야라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있긴 있군. 요 정도는 인지하는 것 같은데 여사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고 약간은 도드라져 보이는 사실은 눈에 띄는 문제여서 그렇지 더 중요한 국정 기본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커요. 늘 얘기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지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위태로워졌어요.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현재로선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끝마다 4대 개혁 중에 하나인 의료개혁 연내에 완수하겠다. 지금 망가뜨려 놓고 뭘 완수합니까? 그리고 안보. 지금처럼 한반도 저는 그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 트럼프가 그 화염 분노 내가 더 큰 핵버튼이 있다. 요런 얘기할 때 위태로운데 이런 걸 좀 느껴봤지만 그때는 어쨌든 미국과의 그거였고 지금 가장 제가 한 20살 넘은 이후로 가장 한반도 안보위기가 되게 직접적으로 두려운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안보입니까? 이 부분을 여사 의혹만 없으면 이게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이 아예 안 돼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진지하다면 대통령실 참모부터 다 바꿔야 돼요. 왜? 대통령은 참모로부터 듣고 물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너무 다른 안경을 쓴 거죠. 일부만 보이는 안경. 안경을 바꾸지 않고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한 대표 만났을 때도 인적쇄신, 용산 대통령실 인적쇄신 얘기하니까 뭐가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뭔지 알려달라. 이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남 남탓하는 대표는 거예요. 한 대표 같으면 적어줬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1번, 뭐라고요? 2번. 다. 적으라고요? 다 적었을 것 같아. 꼭 적어드려야 아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불안불안했던 게 어제 그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해서도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시정연설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뭐 쉴 틈이 없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여러 가지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될까 약간 좀 불안불안한 대목이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어제 성태윤 정책실장의 정책 홍보 브리핑 그 자료가 A4 용지로 30장이었대요.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브리핑하는 거 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중간에 나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오늘 그렇게 뭐 크게 기사가 보도됐거나 주목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대통령님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 보이는 거죠. 민심을 읽는 안테나를 완전히 갖다 버렸거나 완전히 고장 났거나 원래부터 없었거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들의 비판과 언론의 지적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저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법을 찾냐면요. 결국에는 홍보 부족이야. 홍보 부족. 그래? 성태윤 실장이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안 받아줬어? 그럼 내가 얘기해야지. 나 대통령이 내가 얘기하면 언론에서 받아주겠지. 내일 아마 방점이 거기 더 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내일도 또 담아면 길게 얘기하고 쓸데없는 일을 또 하시는구나. 쓸데없다니요. 대통령이 하시는데 무엄하다. 근데 네? 저 원래 무엄해. 아니 근데 기자회견 내용 놓고도 사실 여권 내에서도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얘기는 전면적인 중단이다. 이 얘기는 이제 해외 순방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 최선인데 그럼요. 안 받을 것 같다. 받을 수 없다면 과거 예전으로 따지면 유배에 해당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강하게 했더라고요. 사저로 보내라 뭐 그런 거고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한 3주 전에는 좀 지방에 몸이 아프시니까 요양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을 뭐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모욕감을 스스로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7일 날로 기자회견을 앞당긴 것이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사죄하고 해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농담처럼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를 해외 순방에 좀 데리고 가려는 좀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내조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으로서 외교 활동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외 순방을 가거나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는 제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좀 국민들께서 이해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외국 같이 가시는 거죠. 순방. 왜? 정상회의에 배우자 섹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외국 정상 배우자들과 교류를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7일로 앞당긴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지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안동훈 대표가 요구한 게 4가지잖아요. 여사의 활동 중단, 사과, 인적 쇄신,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렇게 4가지인데 장동영 최고위원은 그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필요 정도 됩니다. 지금 쟁점이 여사의 사과 문제로 많이 가 있어요. 활동 중단과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도 뭐 활동 자제 정도 그러니까 중단이나 자제냐 이거 뭘로 볼 거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까지 여사가 수면 위로 예를 들어 마포대교 같은 건 문제가 됐었죠. 마포대교 이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어디 정부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야당 대표와 통화하고 이건 몰랐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여사가 그렇게 활동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사 활동을 중단을 해봤자 와이파이가 신호가 없는 데를 보내지 않는 한 그렇죠.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면 그걸 그럼요. 누가 막겠냐는 거죠. 사실. 그럼요. 여사 전용 위성이라도 띄우지 않는 한 여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다 사실 공개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문제가 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애매모호한 그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과나 활동 중단 이 문제가 아니라 여사 때문에 불거졌던 직접적인 법 위반의 의혹들.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사는 만 14세 미만이 아니에요. 저지른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정말 너그럽게 이해해서 여사라는 지위를 우리가 좀 많이 양해해줘서 그래 요 정도까지는 그래 다음부터 똑바로 해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시기를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활동 중단은 절대 쟁점이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마치 유배를 보내면 해결이 되는 것 마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그 쟁점이 아니에요. 왜 이제 국민들은 다 여사에게 법 앞에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영 최고원이 필요 조건이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왜 법에서 여사는 예외가 되어 있느냐. 그러나. 이걸 넣어야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답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텐데 보면 크게 좀 나눠보면 후보 시절에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로 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취임 후에도 연락을 계속 하셨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나올까요? 제가 답변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전 예지력이 있습니다. 네. 저 그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대선 후보 과정 중이라든지 또 대통령 당선되는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바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보고도 받고요. 전화도 많이 받고 솔직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이 안 난다.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왜냐하면은 기억이 난다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 맞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라도 있었어요라고 시작하면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다 깨져요. 다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그렇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입장과 자세와 해명과 일관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벗어난 해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사과나 죄송하다 막 이런 단어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해명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그 본인의 입장을 강요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만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과는 쟁점은 아닌데 사과도 일단 해야죠. 장성철 그래도.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떡내기가 걸려 있거든요. 아, 네. 저는 표현은 쓸 거다. 아, 사과가 나올 거다. 예. 안 쓴다. 쟁점은 아닌데 일단 뭐 이렇게 할 거다. 아니 뭐 제 집사람 문제로 뭐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건 제가 진짜 그런 문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유감이다라고. 문어치 안 쓴다니까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문어치 쓴 걸 본 적이 봅시다. 없어요. 유감이냐 사과냐 네. 이제 문어체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내일 기자들에게 뭐 일문일답 후속 질문까지 받으면서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거짓말들을 대통령이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론 기억한다는 표현을 뒤에 붙이긴 했지만 명태균 씨를 어떤 인사들이 데리고 와서 2번 만났다. 경선 이후엔 안 만났다. 2번 만났다도 이미 깨졌죠. 최소한 5번 이상을 만났습니다. 경선 이후엔 연락 안 했다. 근데 녹취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다음 나온 거는 취임한 뒤에는 안 만났다. 제가 명태균 씨 물어봤거든요. 통화했대요. 예. 통화했고 그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전으로 들어가 보면 장모 관련 누구에게 10원 한 푼 피해 안 주고 30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 여사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23억 추정이익이 모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원래 거짓말을 좀 해요. 원래 하는 게 남들처럼 예를 들어 제일 흔한 거짓말이 이거죠. 이런 것도 뭐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는데 출발했어요. 이런 거짓말은 저도 그냥 지금 영동대교 지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저보다 한 3분 뒤에 도착할 지점을 하고 지금 거기쯤이야. 이런 거 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의 문제는 사실은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렇지. 제가 명태균 씨랑 통화할 때도 명태균 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명태균 씨가 답을 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예지몽 일정이 바뀐 게 있냐?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도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짓말도 저는 명태균 씨가 과시나 거짓말도 있지만 과시랑 거짓말은 좀 다르긴 하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피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건 자기 자존심이에요. 중요한 쟁점을 그냥 퉁치고 예를 들면 뭐 내가 폰이 있네 없네. 저는 뭐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때 국민들에게 잘못 말했구나.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제가 잘못 말했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런 바탕에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일단 그냥 들리는 것도 잘 좀 뭐랄까요 조리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저건 뭐지 하는 것도 대통령이 그까이 거 뭐 그냥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중요한 게 그렇게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 그게 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분위기가 이거 같아요. 답답하다.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기 누가 때문에. 답답하죠 지금 여기서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대통령실도 답답하다. 왜 나의 진정성을 왜 안 알아주냐. 이렇게 큰 개혁 과제들을 많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왜 안 알아주냐. 정말 내가 뭘 잘못했냐.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내가 김건희 아내에 대해서 왜 사과해야 되냐. 검찰이 그동안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잘 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인식의 차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은 기대하지 마시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용산에서 제가 한 얘기대로 반대대로 하는 청개구리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솔한 사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수파를 생각하는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냉소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기대가 없다. 이렇게 할 거다. 못 할 거다. 그런 민심도 들어야
조금은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고 장성철 저 XX는 진짜 나쁜 XX구만 이런 생각을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와가 될 것 같다. 뭐 담화. 이런 담온다고 지금 뒷목 잡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기자회견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옆에서 상의하는 참모들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미 경로 등으로 그나마 진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참모들은 아마 다 멀어졌을 거예요. 실제 뭐 사회생활이 그렇잖아요.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누가 계속 하면 못하러 진언합니까? 맞아요. 가만히 있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맞아요. 멀리 가죠. 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짧은 시각에 그것도 월요일 날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이 저녁에 밥 먹고 결정했다는데 기자회견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진지한 반성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뭐 특검 무슨 예를 들어 문화일보인가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뭐 인적 쇄신은 없다. 인사 원칙. 인위적인 인사는 안 한다는 게 원칙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역시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